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인문학이 내 삶을 바꿀과의 강의를 맡게 된 임상훈입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3주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인문학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만 인문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사전을 봐도 무슨 어떤 백과사전을 봐도 사람들과 얘기를 해봐도 다 다를 겁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인문학 이것도 역시 사람들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무슨 의미인지 무슨 공부를 목표로 하는지 이것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한자 잘 아시죠? 그 사람 인자에다가 글월 문자. 근데 그래서 인문할 때 그 문자를 우리가 흔히 그 글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문자가 글월 문자가 반드시 글자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 문양이라는 의미가 또 있거든요. 우리가 그 글월 문자에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인간에게도 어떤 그 문양이 있다는 것인데 그게 다시 해석을 하자면은 우리가 자유롭게 매일매일 매 순간 그냥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우리 안에는 상당한 어떤 아주 정교한 그 구조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우리를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인문학이라고 한다 그러면 인간의 문양을 다시 말해서 인간의 구조를 들여다보는 과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과학입니다. 이것을 공부를 하고 나면은 인간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인간이 무엇이길래 인간을 이해를 해야 될까요? 뭐 어려운 답이 아니죠.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이해하는 것이 어느 다른 무엇을 이해하는 것보다 천체를 이해한다, 뭐 지구를 이해한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죠. 생물을 이해한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더 두말할 필요 없이 중요한데 우리가 다른 학문의 역사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철학사라든가 뭐 정치사라든가 사상사 등등 이제 많이 있죠. 무슨 뭐 미술사, 음악사 전부 다 모든 그런 역사들을 보면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인문학의 역사가 그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인간 바깥에서 답을 찾던 것에서 인간 안에서 답을 찾기 시작하는 그래서 그것을 점점 심화시키는 그 역사가 모든 학문의 역사였다는 사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은 점점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그 길로 계속 예외 없이 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간은 어느 어떤 그 동물보다도 현명한 그런 지혜를 가진 인간이다라는 것이 거기서 다시 한번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어차피 인간이 가만히 놔둬도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이해해가는 그런 존재라 그런다면 인문학은 뭐하러 공부하느냐 이제 이거죠. 공부를 안 해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런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긴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그렇게 진화를 했다는 것이지 한 개인의 삶 안에서 그것을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도 공부하는 것이고 등등 학문을 공부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학문을 우리가 한 개인이 학문을 공부하지 않아도 인류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한 개인으로서는 그게 보이지 않죠. 그러면 나는 그냥 한 인간, 인류의 한 개체로서 그냥 지나가도 되는 존재인가? 그렇진 않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자기 인생이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 인생을 소중하게, 값지게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더 뭐라고 할까요? 그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 인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간단한 예를 하나만 들어드린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 정치라고 하는 것도 있죠.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과거 전에는 어떤 그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그렇게 돼야 하니까 인간은 따라 가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죠. 간단한 우리가 표현 중에 하나로 그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수레바퀴 속에서 우리는 한낱 작은 존재일 뿐이다. 이게 우리 옛날 생각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한낱 부속품이 아니고 내가 바뀌면은
그리고 내가 생각을 바꾸면은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게 엄청난 변화거든요. 인문학적 대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우리는 과거에는 언어라는 것, 논리라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거대한 외부의 어떤 그 힘에 의해서 혹은 적어도 논리 선생님, 언어 선생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야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불과 100여 년 사이에서 그 생각이 크게 변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모든 논리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도 어마어마한 인문학적 전환, 발견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잘 모르고 살잖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우리 삶이 그만큼 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고 더 풍요로워진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만 더 들은다면 윤리라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리라는 것이 무엇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국민윤리라는 것도 과거에 배웠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인문학의 최근의 발달은 한 수십 년, 길어봐야 100년 그 사이에서의 인문학적 윤리라고 하는 것은 그 윤리는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과학적 발견입니다. 그래서 윤리와 관련해서도 인문학적인 대전환이 일어났고 그게 우리 20세기 이후 한 100여 년 사이에 눈부신 발전을 한 것이 바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기술 단순히 테크닉이 발전했다는 그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 이면에는 어마어마한 사고의 전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엄청난 자기 도약이 가능한 겁니다. 이걸 어떤 방식으로? 바로 과학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과학. 이것이 바로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그리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인문학이라는 겁니다. 인문학은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주 동안의 우리 좋은 만남 그리고 아주 유익한 정보 그다음에 공부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